지난 시간 이어서 2절의 그래프 용어와 특별한 그래프들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두 정점 U하고 V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둘을 이어주는 모서리가 존재한다면 U와 V의 관계를 서로 인접한다, 이웃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있었죠. 여러분들 각자 다 해봤을 거라고 믿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제 1번에 G와 H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그래프의 이름,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G라고 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H라고 해보자. 자, 여기에서 정점들의 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 차수라는 것은 정의가, 자, 디그리라고도 읽는데, 디그리의 정의는 뭐였죠? 한 점에 대해서 그 점에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G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보면 A라고 하는 정점의 차수는 얼마인가? A에 지금 연결된 그 선을 세시면 돼요. 두 개죠. 그래서 2가 된다. 그 다음에 디그리 B는 뭐가 될까요? 자, B의 모양을 보면 B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4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그리 C는 뭐가 될까요? 디그리 C 역시 C에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세니까 4개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디그리 D는 얼마인가요? D에는 지금 모서리 하나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그리 E는 뭐가 되냐면 2를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 연결된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A, B, C, D, E, F 할 차례인가요? 자, F에 대해서도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라고 하는 정점을 보면 G는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가 전혀 없죠. 그냥 점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디그리는 없다. 0개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이웃한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A와 B처럼 모서리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A와 B가 이웃한다라고 해서 물깔 모양으로 노테이션을 쓰기로 약속했었고, 예를 들어서 A하고 C와의 관계를 보면 A와 C는 크게 봤을 땐 연결이 되어 있죠. B를 통해서 C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A에서 F, E를 통해서 C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연결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A하고 C가 직접 연결된 상태는 아니죠. 즉 A와 C를 연결하는 모서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A와 C의 관계는 이렇게 인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결 모양의 의미가 인접한다, 이웃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기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A 입장에서 보면 F하고는 이웃 맞죠?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네이버 A를 한번 찾아봅시다. 네이버 A는 뭐였죠? A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정점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A 기준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A라는 녀석 기준으로 해서 B하고 F가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BF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NB를 찾아보면 B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A와 F와 E, C 이렇게 4개의 점을 쓰시면 돼요. A, C, E, F. 그 다음에 NC 한번 찾아봅시다. C의 네이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C를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 직접 연결된 정점들, 직접 연결된 정점만 찾는 거예요. 아, 그러면 BFED. 맞죠? 그 다음에 ND도 한번 찾아보고요. ND는 얼마인가요? ND는 직접 연결된 점이 C밖에 없네요. C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NE는 뭐가 될까요? E라고 하는 정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만 보면 BCF 3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F에 대한
점에 대한 네이버, F는 직접 연결된 게 옆에 왼쪽에 A, 그 다음에 오른쪽에 E, 위쪽에 B, 그 다음에 사선으로 C가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A, B, C, E. 그 다음에 마지막 G에 대한 네이버는 뭘까요? G는 지금 왠지 고립되어 있는 점처럼 생겼죠. G 하나만 딱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이웃이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집합기호로 표현을 했죠. 네이버는 하나의 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표현한다. 자, H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달라진 게 지금 G라고 하는 그래프는 각각 선을 보면 A에서 B까지 모서리 하나. 그런데 H라는 그래프는 E하고 D의 관계를 봤을 때 3개로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멀티 그래프 형태죠. 그리고 좀 다른 점은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루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루프라고 했는데 루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건 다 똑같고 자, 루프에서 디그리 B를 세는 방법. 우리 위에 정의를 한번 다시 가보면 디그리라고 하는 거 차수에 대한 정의가 여기 정의에 써져 있죠. 모서리들의 수를 의미하는데 루프의 경우에는 지금 본 것처럼 점이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걸 루프라고 하고 루프는 정점 차수에 2번 가산한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건 그냥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자 디그리 B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B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연결된 모서리의 개수. 자, 하나.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다섯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 루프는 2개 쳐서 6개인 거예요. 총 다 해서 6개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루프는 2로 생각하면 된다.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네이버도 찾아보고 디그리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theorem 1번 약수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G라고 우리가 했을 때 그래프를 G라고 부른다면 그때 V라고 하는 벌텍스랑 E라고 하는 엣지의 모임을 그래프라고 정의하고 있죠. 이때 M개의 모서리를 갖는 비방향성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약수 정리라는 theorem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금 모서리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모서리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정점은 2개가 있는데 모서리는 하나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점이 2개 있는데 모서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모서리의 개수의 2배를 한 게 정점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래프든지 비방향성 그래프에서는 이 식이 성립하는데 잘 보면 2배의 모서리의 개수 한 것이 정점들의 디그리를 몽땅 모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디그리 V라고 하는 건 어쨌든 V의 디그리, V라는 정점에 대해서 모서리의 개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아래 보면 V가 있는데 모든 V라는 집합 안에 있는 V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B, C, D라고 했을 때 A에 대한 디그리도 구해야 되고 이 V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V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V에 해당하는 게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A에 대한 디그리 값도 찾아야 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A에 대한 디그리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이 노테이션의 의미가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또 B에 대한 디그리 그 다음에 C에 대한 디그리 그 다음에 D에 대한 디그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보면 A의 디그리는 뭐가 되죠?
연결된 거 하나 보이니까 얘는 1이고 디그리 B는 B의 입장에서 하나, 두 개 보이니까 2가 되고 디그리 C도 2가 되고 디그리 D는 1이 되죠. 다 더했을 때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모서리의 개수를 세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죠? 모서리 3개의 2배 한 게 결국 이 6이라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약수 정리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성립하는 이유는 정점이 2개 있으면 그것의 모서리가 하나가 이어줄 것이고 그렇다면 두 정점이 모서리 하나를 나눠 갖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모서리의 2배를 해야지 정점 개수랑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모서리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이 정리를 이용해서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시그마 디그리 v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모서리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 그래서 모든 디그리를 다 구해서 2로 나누면 그 결국 모서리 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 정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식을 한번 보면 자, 우변에 있는 값을 어쨌든 계산을 하고 나면 좌변이 2 곱하기 m이고 m은 모서리 개수니까 2 곱하기 m은 어쨌든 정수값이죠.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정수라는 거는 어떤 정수가 m이든지 m이 홀수든지 짝수든지 2배를 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것은 이 좌변의 값이 항상 짝수가 된다. 그 얘기는 오른쪽 우변을 봤을 때 모든 디그리의 합은 언제나 짝수가 된다. 어떤 그래프더라도. 그래서 모든 디그리의 합은 언제나 짝수다라는 사실도 이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제 2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각각의 차수가 6인 10개의 정점을 갖는 그래프에는 몇 개의 모서리가 존재하는가? 자, 모서리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위에 있는 약수 정리 이용하면 m이 디그리의 모든 합을 2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식을 변형할 수 있는데 맞죠? m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모서리의 개수로 정리했을 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각각의 차수 디그리가 6인 10개의 정점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V라고 하는 점의 개수가 10개라는 뜻이죠. 10개의 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모서리는 어떻게 지금 이어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0개의 정점이 여기가 지금 10개가 포함되어 있고 차수는 다 6개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차수를 이렇게 세보면 모서리가 총 6개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러면 6개의 차수를 갖는 10개의 정점이 있다. 그러면 자, 이 모서리도 6개의 디그리를 갖고 이 모서리도 6개의 디그리를 갖고 다 6개씩 갖는다고 하면 이 모서리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지금 요 디그리의 합을 다 더하면 몇 개가 되죠? 6개씩 10개의 정점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60이 되는 거죠. 6 곱하기 10이 돼서. 그러면 나눠주면 30이 된다. 즉 모서리 개수는 30개다라는 것을 약수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테어렘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비방향성 그래프에는 짝수개의 홀수 차수의 정점들이 있다. 자, 비방향성 그래프에는 짝수개의 홀수 차수의 정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짝수개의 홀수 차수 정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테어렘이니까 어쨌든 참인 명제잖아요. 자,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해볼까요? 뭐 증명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증명 방법 중에서 귀류법이라는 게 있었죠. 귀류법 한번 써볼게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귀류법을 쓰면 어쨌든 결론을 부정해서 그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명 방법이었죠. 그러면 일단은 결론을 부정해 보자.
그럼 홀수 차수를 가지고 있는 정점이 짝수개 있다고 했으니까 부정을 하면 홀수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홀수 차수를 갖는 정점이 홀수개 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자, 짝수개의 홀수 차수의 정점들이 있다. 홀수 차수를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예제 1번에서 한번 볼게요. 홀수 차수인 게 지금 하나, 둘. 보이세요? 자, 그래서 홀수 차수 정점을 갖는 게 짝수에 있는 거 맞죠? 두 개. 그러면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귀류법을 써서.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정점에 대한 차수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정점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있어서 그래프는 어쨌든 이런 벌텍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V라고 하는 어떤 정점들의 모임 중에서 디그리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위의 약수 정리에 의하면 이 값은 2 곱하기 m이라고 했다. 2 곱하기 모서리 개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식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그 그래프를 딱 보면 디그리가 이렇게 짝수인 것도 있고요. 디그리가 홀수인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점이 됐든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디그리 V의 합이라는 것을 두 가지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부분이 홀수인 것. 그리고 하나는 이 부분이 짝수인 것. 맞죠? 디그리가 짝수인 것도 있고 홀수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래프를 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홀수 차수를 갖는 정점은 홀수개만큼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홀수개를 갖고 있는 정점 V가 홀수가 있다면 홀수번 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홀수만 보면 1하고 3을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여기의 의미가 이 V의 의미가 뭐냐면 디그리가 홀수가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 D라는 점하고 E라는 점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 D라는 점과 E라는 점에 대해서 이 V의 의미가 결국 D하고 E라는 점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그리가 짝수인 건 나머지니까 이 V는 A, B, C, F, G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 가정에서 우리가 귀류법을 썼을 때 이렇게 홀수 차수를 갖는 정점은 홀수개만큼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예제에서는 짝수개만큼 있는데 이거를 홀수개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디그리가 홀수인 게 홀수개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자, 홀수를 홀수번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하고 3하고 5를 더한다. 홀수를 3번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홀수를 홀수번 더하면 무조건 홀수가 나오죠. 짝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홀수를 자, 여기가 의미하는 것은 홀수를 홀수번 더한다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홀수가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홀수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디그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를 짝수번 더하든 짝수를 홀수번 더하든 무조건 짝수가 되죠. 맞나요? 짝수 뭐 2하고 4를 더해도 6, 2, 4, 8을 더해도 짝수. 그죠? 홀수번 더하든 짝수번을 더하든 다 짝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지 어떤 가정이 있더라도 얘는 그냥 짝수예요. 그러면 홀수 더하기 짝수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식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수는 뭐가 될까요? 홀수랑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약수 정리에 의하면,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약수 정리의 결과하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모순이 생겼죠.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이냐? 우리가 결론을 뒤집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귀류법에 의해서 이것이 참인 명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orem 2번은 참이다. 그래서 비방향성 그래프에는 짝수계의 홀수 차수의 정점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theorem 2번도 다른 그래프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홀수 차수 정점이 짝수계만큼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정의를 보시면 방향성 그래프에서 U하고 V가 U로부터 V로의 방향성 모서리라 하자. 그러면 U와 V는 인접한다, 인접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앞에서 본 정의하고 똑같죠.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 방향성 그래프라는 것만 추가가 됐어요. 앞에서는 방향 없는 모서리가 존재하는 그런 그래프였는데 이 정의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 그래서 예를 들어서 U하고 자, 여기 U하고 V라는 정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어쨌든 방향이 있더라도 모서리가 이제 같이 공유하는 모서리를 같이 공유하는 정점들은 서로 인접하는 거예요. 인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리고 지금 시작점하고 끝점이라는 뜻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정점에서 보면 화살표가 시작되는 U라는 점이 이니셜 벌텍스가 되고 V라고 하는 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터미널 벌텍스라고 한대요.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죠. U가 시작이고 V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괄호로 이렇게 U하고 V를 순서대로 써서 표현한다는 것.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정의를 보면 자, V의 출력 차수 그리고 V의 입력 차수라는 것이 있네요. 자, 일단 V의 출력 차수라고 하는 것은 노테이션으로 봤을 때 V라는 벌텍스에 대해서 차수, 디그리긴 한데 그 위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서 표현했어요. 플러스라고 표현한다. 그다음 입력 차수는 V에 대해서 디그리라고 쓰고 위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뜻을 한번 보면 출력 차수의 의미는 V로부터 시작하는 모서리의 수다. 디그리 V에서 입력 차수라는 것은 V로 끝나는 모서리의 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V라고 하는 정점이 있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즉 방향성 그래프에서 V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형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지금 2개가 보이고 V로부터 나가는 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출력 차수는 뭐가 되냐면 V로부터 시작하는 모서리라고 했기 때문에 V에서 나가는 거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V에서 끝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별로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정의만 잘 알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3번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의 방향성 그래프 G에서 각 정점의 입력 차수와 출력 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와, 지금 뭐 루프도 3개나 보이고 그 다음에 방향이 존재하고요. 멀티 그래프죠. 왜냐하면 모서리가 지금 2개의 정점을 이을 때 2개로 표현되는 것도 있으니까 멀티 그래프면서 방향성 그래프네요. 자, 각 정점의 입력 차수, 출력 차수 구하라고 했는데 몇 개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뭐 A부터 한번 볼까요? A를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이 값은 뭐가 될까요?
들어오는 거를 A의 기준에서 한번 세봅시다.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는 거 지금 루프에서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2로부터 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2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되는 거는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나가는 거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 나가고 있는 거. 루프에서는 또 나가는 것도 있죠. 루프는 특징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총 몇 개인가요? 4개죠.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는 어떻게 될까요? F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0이라고 보면 돼요. 둘 다 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안에도 다 답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들도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theorem 3번 한번 읽어볼게요. G라고 하는 방향성 그래프에서 방향성 모서리를 갖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자, 2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우변에 보면 2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양변에 이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마치 절대값 기호처럼.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개수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라고 하는 모서리의 개수 전체를 의미한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자, 이것의 개수들의 합이고 이런 것들의 개수들의 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력 차수랑 출력 차수들의 합이 서로 같고 그것이 결국에는 2의 모든 개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자, 어쨌든 같은 그래프 안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다 개수가 정해져 있겠죠. 정해져 있다는 게 이제 똑같다는 의미예요.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그런 개수들을 세봤더니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다 더해보면 결국 같더라. 그러니까 한 정점에 대해서는 입력 차수랑 출력 차수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정점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것들을 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각 더해보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개수를 다 세보면 결국 모서리의 총 개수랑 같다.